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지방선거 가운데요,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왜 투표소에 가지 않았을까요? 표를 달라는 후보들의 그 호소 자체를 외면한 건데요. 이것도 민심일 겁니다. 정치인들에게요, 큰 과제가 지금 눈앞에 던져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요, 지방선거 결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면 기사입니다. 자, 역시 지방선거 결과 전체적으로 평가를 담은 기사입니다. 지방 권력도 교체됐다. 민심은 야당을 심판했다. 그러니까 지방 권력 교체라는 의미, 거기에 더해서 야당 심판을 한 선거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한 후보들 얼굴 사진 있죠?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이건 어제, 그러니까 새벽 기준이에요. 오늘 새벽 기준. 결과가 다 나왔죠. 지금 뭐 11거 플러스 알파인데요. 지금 이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막판까지 접점. 정말 오늘 새벽까지요. 경기는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기사의 지방선거 결과 싣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도 교체. 앞선 제목과 똑같죠. 그런데요, 뒤가 좀 다릅니다. 윤석열의 여당 압승. 앞서서는 야당이 심판을 받았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여당이 압승을 했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오전 2시 15분 현재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좀 달라졌죠? 좀 앞진 상황이요. 민주당 4곳만 확실하다. 기초단체당도 여당이 강세. 여기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새벽에. 이번엔 한겨레입니다. 자, 이재명, 안철수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나란히 원내 입성 성공,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각각 개항을 분당과 보선 당선됐는데요. 차기 대선 재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는 같이 받습니다만 상황은 아주 다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어제 투표용지 받으시고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정당 표시도 없고 기호도 없고 교육감 선거도 어디 같이 치러졌죠? 진보 교육감 8년 독주 막 내렸다. 보수 7곳, 진보 7곳 우세, 3곳 경합. 뭐 아침에 이제 결과 다 나왔는데요. 4년 전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특히 지방선거의 결과 그리고 각각의 후보들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주시기에 아침부터 준비하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요. 뭐 본격적으로 뭐 분석하기 전에 이 지방선거 결과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입니다. 아침까지 결과를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결과 다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한 곳씩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자, 먼저 서울 보시죠.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나왔죠. 오세훈 후보입니다. 59.0%.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도 좀 일찌감치 결정된 상황이에요. 박형준 후보가 66.4% 국민의힘 후보죠. 됐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홍준표 후보 당선인데요. 78.8%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인천입니다. 유정복 후보 51.8%. 당초에 인천은 좀 박빙 아니냐 했는데 결과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광주입니다. 강기정 후보, 민주당 후보죠. 74.9% 역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대전 보시죠. 이쪽 화면에 있습니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51.2%. 여기는요, 표차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접전을 벌인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울산시장입니다. 김두경 국민의힘 후보 59.8%로 상대적으로 큰 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 52.8%. 당초 세종은 민주당 우세지 이렇게 꼽히던 곳인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까지 알 수 없었던 곳입니다. 보면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 49.1%,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8.9%, 표차는 8천여 표입니다. 8천여 표. 그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이 정도 표차의 승리 나온 겁니다. 다음은 강원 보시죠.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54.1%로 승리했습니다. 이번엔 충청도로 가볼까요? 중북지사인데요.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58.2%로 승리했습니다. 표차가 좀 납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김태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53.9%로 좀 차이가 나는 승리 좀 거뒀습니다. 다음은 전북지사인데요. 김관영 민주당 후보 82.1%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무려 82.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전남입니다. 김영록 민주당 후보 75.7% 역시 압도적인 승리죠. 다음은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78.0%, 앞서도 봤던 호남 지역과는 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경남 보겠습니다. 박한수 국민의힘 후보 65.8%로 승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입니다. 오영훈 민주당 후보 55.2%로 승리했습니다. 그 차이가 좀 나죠. 다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승패도 알려드리죠. 자, 대구 수서울입니다. 어제 개표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밤까지만 보신 분들은 개표 결과를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가요 79.8%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로 갑니다. 여기도 굉장한 관심을 보였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5.2%. 그동안 나왔던 지지율 여론조사보다는 좀 차이가 나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석들 지금 오늘 각 언론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음은요,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안철수 후보가요, 국민의힘 후보가 62.5%로 큰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은요, 강원 원주 갑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박정하 후보가 57.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은요, 충남 보령 서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51.0%로 앞서서 소개했던 지역보다는 상대로 표차가 좀 적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입니다.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62.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제주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죠. 바로 제주 을입니다. 여기도요, 처음에 이 개표 시작될 때는 비슷한 상황으로 갔죠. 자, 근데 결국 김한규 민주당 후보가 49.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과, 선거 결과,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초접전입니다. 이게 그냥 통상 비슷비슷하면 접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보다 더 치열하면 초접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초접전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초접전입니다. 자, 기사 먼저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 기사대로 이런 평가 받았죠. 보겠습니다. 자, 윤심을 받은 김은혜, 명심의 김동연, 이렇게 대결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윤심 대 명심 대결, 대리 대선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개표 내내 초접전, 대선 반박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대선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초접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긴 중간 상황까지만 적어놨습니다, 지금. 근데 이미 결과 나왔죠. 자, 다음 화면으로 선거 결과 좀 보시죠. 자, 여길 좀 봐주세요. 방금 전에 소개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표차를 좀 봐주세요. 8,081표입니다. 10,000표 안 됩니다. 각각의 후보가 얻은 표는요, 280만 표를 훌쩍 넘깁니다. 근데 표차가 이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은 49.1%,
48.9%. 거의 같습니다. 거의. 자, 이걸 보고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진 쪽은 석패, 이긴 쪽은 신승,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통상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개표율이 99.8% 기준입니다. 거의 다 된 겁니다. 이 정도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거의 승패가 이제 결정됐을 때 김동연 후보가 한 말, 그리고 며칠 지났죠. 김동연 후보가 뭔가 호소하면서 한 말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내용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주십시오. 종자가 될 곡식은 남겨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 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자, 이 경기지사는 참 분석해 볼 지점이 많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이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일단 김동연 후보가 정말 어렵게 이긴 겁니다. 신승이거든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신승인데 맞습니다. 대선에 비해서도 굉장히 신승을 거뒀어요. 맞습니다. 대선은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정도 차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로 이긴 거거든요. 일단 신승인데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후보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긴 이겼지만 아니면 지금 지방선거 판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했던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가. 이기는 이겼지만 너무나 어렵게 이겼거든요. 이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예. 지방선거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 대선 누구나 때보다 더 인정하는. 나빠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한 달이 안 돼서 이루어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의 분위기는 여당의 집권당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데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여권에 유리한 선거였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지방선거의 그 운동장 자체가 민주당 불리한 후보에는 불리하다 환경이었다. 지금. 예. 예. 그렇지만 예. 그럴 때는 당이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후보를 잘 선택해서 잘 내고 오. 후보를 앞세워서 지원하면서 가야지 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당은 마치 대선 연장전이 된 것처럼 중앙 이슈가 오히려 후보를 가리게 하는 전략적 좀 실수,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그러면은 생각이 좀 들고요. 김동연 후보라는 인물이 잘 부각이 부각이 되지 좀안 않았다는 됐죠. 뜻입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김동연 후보가 경제 전문가고 예. 그다음에 예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에 세입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뭐 대국민 뭐 사기에 가까운 그런 예.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비대위를 열어서 마이크를 김동연 후보에게 줬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후보의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그렇죠. 모습. 예, 후보를 앞세우고 갔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그 결과가 좋은 데들을 보면 예. 대부분 중앙하고는 좀 멀리 하려고 했던 후보들이 결과가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판에 김동연 후보도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 예,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 예. 그나마 선전한 후보들이 있었던 것, 선전한 곳이 있었던 것은 낮은 투표율에 좀 기인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중도층이 많이 선거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대선의 연장선 그리고 집권 초의 선거에서는 중도층은 집권 세력을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야당 지금의 야당에게는 다행이었다. 그럼 왜? 경기도지사 선거를 민주당이 승리한 것도 그 낮은 투표율에 덕을 그렇죠. 봤다라고 예. 봐야 됩니까? 그럼?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역 지자체장들이 예. 민주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직 동원력, 현장으로 지지자를 끌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좀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러 갈래 이제 의미 분석, 배경 분석을 했어요. 이기긴 이겼지만 굉장히 어렵게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정환 교수님, 김동연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호소를 하면서 씨앗만은 민주당에 남겨달라.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씨앗이 된 셈이 됐어요. 승리를 했으니까요. 김동연 후보 사실은 올해 있었던 3월에 있었던 대선에 출마했지만 중간에 단일화 하면서 중도 포기를 했죠. 이번에 정말로 진정한 대선 주자 반열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민주당의 리더십이 붕괴돼 있는 상태에서 예. 굉장히 좋은 카드 하나가 생겼다.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대선을 앞둔 카드 하나가 생긴 거다 지금. 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상처를 입었다고 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자, 그리고 어제 그 당선 인사에서도 국민들 앞에 한없이 이제 뭐 그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근데 오늘 아침 7시에 이 김동연 후보는 당선 예. 인사에서 뭐라고 그랬냐?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당에다가. 바꾸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백한 거예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이 당선인 간에 소위 연대가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빠르게 당내 리더십이 다시 복구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 어떤 그 당내 투쟁에서 예. 책임 공방에서 예. 김동연 후보는 이제 벗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승리했으니까요. 승리했고 그다음에 도정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에 깊숙이 개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앞으로 겪을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그다음에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는 당내 소위 예. 말하면은 중도 혁신파를 구심점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인물을 놓고 대선 얘기를 하는 건요. 지방선거는 4년마다 열리잖아요. 대선은 5년마다 열리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해에 열렸어요.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이 대선이거든요. 뭔가 정치 일정이 묘하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다들요. 자, 일단 김동연 후보 관련된 얘기 오늘 뭐 아침에 아주 신승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이제 패자가 됐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김은혜 후보도 아침에 이제 승복하는 뭐 연설을 좀 했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님,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지방선거에 도전할 때 윤심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경쟁자였죠. 당내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과 경선에서 경쟁을 볼 때도 그때도 윤심 나왔고 여기도 윤심 나왔고 오늘 기사도 보면 윤심 김은혜 명심 김동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윤심의 지지가 불발된 겁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뭐 지금 대통령 2년의 법칙이 있거든요. 예. 대통령 당선되고 2년 내에 지방선거는 다 여당이 이겼어요. 예. 근데 이번에 경기도 가장 큰 지역에서 졌거든요. 가장 관심사였었는데. 그렇죠.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잘 싸웠지만 예. 저는 윤 대통령이 공천에 잘못한 거다. 뭐 직접 개입했든지 뭐 안 했든지 모르지만 예. 윤심으로 투영이 됐거든요. 윤심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공천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김은혜 후보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좀 겹치질 않아요. 오랫동안 뭐 같이 일했다든지 정치적인 철학이 같다든지 그 전에는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인수위 대변인으로 뭐 잠깐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윤심을 대변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경기지사하고 서울시장을 뽑는 유권자들은 예. 그냥 경기지사 뽑으려고 뽑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뽑아요. 그 미래라는 거는 대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큰 인물, 우리 도를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인물로 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바라볼 만한 인물. 거기에 비해서 김은혜 후보는 열심히 잘 싸웠긴 했지만 예. 아직 정치 초년생으로서 사회적인 경륜 뭐 이런 게 좀 아직은 김동연 후보 경제부총리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거기에는 조금 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뭐 강용석 후보가 0.95%를 가져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0.15% 졌는데 그거 참 아깝죠. 마지막에 또 뭐 재산 신고 문제 예, 있어서 예. 거기서도 또 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5시 32분에 뒤집어졌거든요. 예. 아침에 텔레비 보면서 앞으로 저는 5시 32분에 알람을 맞춰놔야겠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아, 그 순간이 예, 방심하다 5시 32분에 뒤집어졌잖아요. 다 되는 줄 알고 다 되는 있다가 줄 알았죠. 새벽에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5시 32분에 전자 게임 중계하듯이 했는데 방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걸 보고 이번 지방선거 12대 5로 압승했거든요. 예. 국정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 착각하면 안 근데 돼요. 경기도가 그 12에 경기도가 빠진 겁니다. 그렇죠. 경기도 빠졌어요. 그리고 의회 권력은 아직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 안정이 될 거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야당이 오히려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공천 예. 강원도지사를 만약에 KBS 앵커 출신 초년생 황상무 씨를 첫 번대로 전략 공천했어 봐요. 예. 김진태 후보가 이렇게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 이광재 후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옛날 강원지사를 했던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이번에 압도적으로 눌러버렸잖아요. 아. 아무리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더라도 예. 순리를 타 순풍을 타고 돗을 세워야지 순리를 거꾸로 세워서는 예. 누구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경기지사를 만약에 저 원희룡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사나 안철수 후보나 차라리 유승민을 놔뒀으면은 오히려 중도층이나 이런 데를 더 표를 소구할 수 있을 좀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은 윤심 플러스 중도층까지 더 어필했을 건데 김은혜 후보가 열심히 잘하고 저도 참뭐 여기 방송에서 같이 일했지만 좋은 예. 분이긴 하지만 예. 뭔가 2%가 부족했다. 그게 조금 근소한 차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의사 선거 무소속으로 남은 강용석 후보 네. 한 5만 표 좀 넘게 얻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표차가 8천 표 정도 났죠. 근데 강용석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는 물론 안 됐지만 단일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면 네. 가정입니다. 그리고요. 막판에 나왔던 이 재산 공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었다면 네. 결과가 어땠을까? 이 두 가지 만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예. 만약에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뭐 두 분이 단일화를 했으면은 김은혜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5만 표 그렇죠? 중에 일부라도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예. 김은혜 후보가 막판 악재가 좀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가는 걸 조금 주저하게 만든 게 패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런 아까 생각이 말씀한 들어요. 재산 공표 문제 말씀하신 그렇죠. 건가요? 예. 왜냐하면 지지층 열성 지지층도 있고 약간 뭐 합리적인 예. 지지층 내지는 비판적 지지층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것을 알고 가서 김은혜 후보를 찍기가 좀 어렵다는 사람들이 좀 존재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고 투표율이 좀 더 높아졌다면 저는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강용석 후보와 합쳐서 승리한다? 저는 예. 그것이 뭐 단기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승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단일화는 차라리 예. 강용석 후보가
나오지를 말았어야죠. 예. 아마 이제 김은혜 후보 측 이제 패인에 대한 뭐 분석을 당에서도 좀 해보겠죠. 아마 이 지점이 너무 아팠던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분석이 오늘 할 겁니다. 아마 당에서는요. 자, 이게 이제 경기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주제는요. 전체적인 이제 판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먼저 기사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 출구조사 결과 그게 있은 뒤에 반응들을 좀 다룬 기사거든요. 벌떡 일어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출구조사 결과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압승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출구조사 이제 설명되고 조금 좀 방송에 나온 뒤에 조용히 일어난 이재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도를 좀 전해드리죠. 전체적인 결과를 담은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8년과 이번 지방선거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된 곳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이 이긴 곳,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 국민의힘,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 곳인데 2018년에 보시면요, 이쪽 TK 지역은 완전히 포위가 됐죠. 그 당시 제주는 무소속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당적을 바꿨죠. 여기 이제 원희룡 지사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14, 자유한국당 2, 무소속 하나. 결국에 나중에는 자유한국당 3개가 된 거죠. 이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보세요. 거꾸로 됐죠. 여기 보시면 호남 지역과 제주가 또 포위가 된 것처럼 돼 있어요. 포위된 걸로. 다만 이제 새벽에 나온 결과가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12, 민주당 5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번 결과입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이 모양. 여기를 놓고 언론사들이 밤새 이제 신문을 만들 때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신문이 여기를 회색으로 칠했어요. 모른다고. 색깔이 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다룬 2개의 신문 제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자, 2가지입니다. 앞서서 매일경제 일면 기사는 좀 전해드렸죠. 지방 권력도 교체됐다. 민심은 야당 심판했다고 봅니다. 이번 결과를. 근데 밑에 조선일보 제목은요. 여당 지방선거 압승했다. 민심은 윤 정부를 밀어줬다고 평가를 했어요. 자, 요거 박찬환 교수님, 유영골 대표님 두 분께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보고서에는 주요 내용과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2가지 제목 중에 어느 제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박찬환 교수님. 뭐 저는 꼭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예. 야당 심판 쪽으로 첫 번째 거. 하겠습니다. 야당이 심판받은 거다, 이번 결과는. 어떤 정부든지 간에 특히 이번에 이제 낮은 투표율이 저는 관건이었다고 봐요. 역대 낮은 투표율에서 예. 보수 정당이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예. 밑에서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이번 포함해서 굉장히 세 낮은 번째, 거예요, 네 번째까지 다 보수 계열이 압승한 선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본다면 그럼 이제 낮은 투표율이 왜 나왔느냐를 봐야 될 거잖아요. 결국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게 몰표를 줬던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투표를 잘 안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투표율이 이 정도 나오면 안 돼요. 55%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윤석열 정부를 밀어주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역대 거예요? 최저에 가까운 이 투표율 가운데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나 이게 낮았다면 결국은 민주당을 외면한 거다. 정확하게는 민주당을 외면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보고서 제목을 작성하신다면 어느 제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제목을 야당 심판 확인. 역시 심판 쪽으로 보십니까? 확인이죠. 예, 비행기 티켓 왜 타기 전에 콤펌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3월 9일 날 민주당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0.73%라고 예. 좀 이상하다고 다시 클레임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너희들 진 거 맞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다.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저는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했다고 봐요. 경기지사는 민주당이 이기긴 했지만 예.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쇠물결이라는 데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중도적인 이미지, 경제 이미지가 더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제일 위험한 게 졌지만 잘 싸운 거다. 젖잘싸.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개구리 왜 미지근한 물에 담겨 있으면 그대로 죽잖아요. 뜨거운 물이면 튀어나가는데. 예. 그래서 저는 완전히 심판받은 거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개항 의뢰 나간 거는 저는 악수 중에 최고 악수다. 그 지방선거를 정권 대선으로 판을 키워버린 거다. 아. 그래서 전략도 잘못됐고 명분도 없고 예. 여러 가지로 저는 잘못된 민주당에 대한 예. 두 번째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각 신문들이 일면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를 삼는데 이 두 가지도 나눠져 있어요. 이건 심판 쪽으로 가는 쪽 이 신문 제목들이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힘을 실었다. 이렇게 또 보는 제목들도 꽤 있거든요. 조금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으나 이제 무게를 어느 쪽에 두는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